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다이버전스 형태가 1시간 봉에서 나오곤 있지만 이게 하락세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얘가 막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걸 또 깨든지 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저점 칼날을 잡겠다 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 뭐 단타로 손절을 각오하고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돌파가 만약에 나오면 좀 짧게 익절을 하고 올라가더라도 여기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저항이 이제 198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뭐 많이 먹으면 1000불 뭐 이 정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 과정에서 너무 욕심을 내고 내가 뭐 인생 저점을 잡겠다라는 움직임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만약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요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지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해요. 여기 되게 구간이 지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구간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렇게 되면 전저점을 갱신하는 형태로 가겠죠. 그러면 알트가 또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거를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50, 현물을 50 이걸 계속 강조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지키면서 현금 비중을 계속 갖고 가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올라와도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다가 또 떨어지게 되면은 저점을 갱신을 하면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단기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러한 형태로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그럼 어쨌든 간에 계속 숏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반등이 오면,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런 곳에 주요 저항이 오면 그때마다 숏을 추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좀 손익비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뭐 현물은 반등 단타를 먹는 거 말고는 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오고 저점을 많이 갱신한다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좀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요. 바젤위원회에서 은행에서의 암호화폐 보유량을 자본의 1%로 제한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 1%밖에 못 갖는다라는 거는 되게 아직까지는 인정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이 1%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은행권에서의 수요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해치 가능성을 감안할 때 ETF 같은 유동성 파생 상품이 있는 암호화폐는 더 완화된 규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반대 입장을 내죠. JP모건의 도이치뱅크나 글로벌 은행 등은 조건이 과도하게 보수적이다. 반대 입장에 계속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것 자체가 일단 제한을 하겠다는 말은 이 자체로 보면은 규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를 1% 이상으로 보유하고 싶다라는 그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 행정부가 올해 말에 스테이블 코인 규정을 통과하려고 한다,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021년 11월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 올해 연말쯤이 되면은 그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정이 통과가 될 거다는데, 이것 자체가 점점 뭐가 되고 있냐면 제도권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의 제도권으로 가는 이 형태, 그리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탈달러화 현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문제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인이 부정적인 역할만 다 받아먹을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이 이제 7월이니까요.
벌써 이제 6월 월봉이 끝난 상황인데, 그쵸. 오늘 9시면 이제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7월, 8월, 9월, 10월, 11월, 뭐 12월 이렇게 하면 6개월 정도가 조금 더 인고의 시간이 될 것이고, 뭐 빠르면 올해 말이고 늦으면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저점 이후에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계속 될 거거든요. 그럼 횡보를 좀 몇 개월 동안 하고 올라간다라고 보면, 그러면 조금 있으면 뭐 7월이나 아니면 8월 정도에는 좀 저점에 준하는 자리가 나오고, 그리고 한 3개월 뭐 4개월 정도 동안 횡보를 하는 그런 지루한 형태의 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천천히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어차피 개미의 편이에요. 지금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렇게 조금 여유롭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더리움 100개 이상 보유 주소수가 14개월 이래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하락에서, 이러한 조정 하락 구간에서 축적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2.0을 대비해서 이더리움을 계속 보유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가격은 떨어졌지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고래들이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보시면 USDT, USDC 토탈 차트인데 지금 과매도 형태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 과매도 형태에 들어왔을 때 떨어지면서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바닥권이 올 때 고점 라인을 형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저항대를 맞고 떨어진다면 얘는 가격 회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만약에 뚫고 가면, 그러면 이 저항대에서 새롭게 이런 식으로 다이버를 만들면서 또 하는 과정에서 이 저점을 갱신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동안의 가격 하락은 좀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이런 걸 보고 바로 풀매수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저점에 준하는 자리가 와가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가가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8.5%가 올랐는데 실질 임금은 5.2%밖에 안 올라서 결국 우리의 소득은 줄어드는 거예요. 실질적인 소득이 줄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가 결국 지갑을 줄이는 형태로, 지갑을 줄인다는 말이 소비를 줄이는 형태로 가면서,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 요즘 말씀드리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디플레이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고, 이게 되면 결국 중앙은행은 돈을 풀려는 움직임으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념으로 점점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뭐 돈을 푼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면은 뭐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이나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게 부각이 되면 그 다음 라운드로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더 푸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인고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우리도 같이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원화에서 코인 마켓을 사는 것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조금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또 파트타임 직원 수가 증가가 되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런 루트를 따르면 여기가 지금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사태였는데, 그리고 여기가 또 코로나였죠. 그럼 얘가 다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로 돌렸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되면, 그럼 또 여기서 또 경제 위기 같은 게 또 오겠죠. 그 과정이 또 인고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이게 좀 위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가 원화값 방어에 사상 최대 10조를 투입하고 있다는데, 제가 환율 계속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어 자금에 계속 돈을 붓고 있는데, 이거 방어 안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환율을 아예 포기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더 찍어낼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도 지금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걸 그 빌미 삼아서 환율은 좀 무너지고 엔화가 무너지고 있지만 내수시장은, 그리고 주식시장은 미국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환율이 더 무너지게 되면. 그럼 이 돈을 붓는 것 자체가 낭비다 혹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돈을 가지고 내수 경기를 돈을 푼다든지 아니면 뭐 설비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KDI 보고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보면은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됐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이 됐는데 그렇다면 보통 외국인들이 자본이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돈을 더 찍어서 계속 부양, 양적 완화를 계속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게 되니까 인플레이션 문제 정도만 발생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뭐 그냥 그거죠. 우리 경제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다. 용인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연구가. 그럼 이게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찍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되게 되면은 이런 새로운 이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경제학 이론에서 조금 주류로 취급되는 건 아닌데 이거 보시면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에 대해서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우리 경제에 경기 둔화가 그대로 파급되는 반면 그러니까 미국 따라서 가서 글로벌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똑같이 두드려 맞는데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립할 경우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 외에는 받지 않는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지만 지금과 같이 더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새로운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부상할 것이 뭐냐면 MMT라는 건데 이거 현대통화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내도 무한정 찍어내도 상관없다. 양적 완화보다 더 심하게 코로나 빈대보다 더 심하게 돈을 찍어내도 상관이 없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면 무한정 찍어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러시아랑 중국이랑 이런 쪽은 브릭스를 만들어서 탈달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과 경제정책을 반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계속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마냥 어떤 긴축에 대한 개념으로 계속 가다가 이걸 돌리는 시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돌리는 시기를 할 때 어떤 선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걸 중국이나 러시아를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가지고 일본은 미국의 영원한 우방국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도 이미 하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냅두고 있고 얘를 결국 시험대로 올린다는 거 일종의 테스트 베드로 쓸 가능성이 높고 일본 그리고 한국도 이거에 대해서 같이 간다 그러면 일본이랑 한국이 만약에 잘 되고 있다 그럼 미국도 이게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달러 패깅이 돼 있는 것들의 모든 가격이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을 받아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기 전에 지금은 리세션의 과정이니까요.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잘 견디면 뭐 몇 년 동안만 좀 견뎌내시면 이후에는 이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소득이랑 이런 것으로 뭐 재테크를 한다 이 개념이 절대 먹히지 않아요. 그냥 들고 있는 사람이 계속 끝까지 자산 증식이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조금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약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암호화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 스테이블 코인이 11%밖에 하락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난리를 쳐도 알고리즘이 뭐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공격을 받아도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그냥 입 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점을 잡으려고. 뭐 14,000 아니면 뭐 8,000 뭐 5,000 3,000 이런 식으로 막 잡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저점을 보고 입만 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는 게 뭐냐면 이거죠. 거래소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의 절반 가치다. 암호화 자산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250억 달러의 총알이 있다. 문제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이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와가긴 하는데 그리고 이게 언제든지 올릴 수는 있는데 지금 안 올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개미들을 더 털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가격을 기다리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으나 어쨌든 시장을 떠나기에는 뭔가 이러한 시그널들이 존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걸 보고 힘을 좀 내시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뭐 매매를 하다가 좀 혼자 하는 게 불안하고 힘들다 그러시면 멤버십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선물 매매를 많이 하는데 선물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혼자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시면은 선물방도 있으니까요.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참가 신청 링크를 들어가시면 안에 어떻게 하는지 절차들을 설명해 놨거든요. 그거대로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항상 저는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실시간 방송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